2월 19일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멜리사 포이널의 해피 들으셨고요. 그리고 사라 발레리스의 오프닝 업 들으셨습니다. 오늘 19일이죠. 네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한 며칠 이제 비 오고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잖아요. 네네네. 서울 좀 다녀왔어요. 차로 다녀왔는데 그 어디죠? 어디를 지날 때부터였지? 강원도 지나서부터였나요? 네. 거기서부터 눈이 정말 산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옷이 피해가지고 눈들이 진짜 아주 제가 부지런하게. 가는 곳 말고는 다 오나 봐요. 전라도 갔을 때도 안 왔는데. 그래서 또 나름 눈 구경을 했습니다. 눈 구경하면서 다녀왔는데 날씨가 어제까지도 조금은 추웠어요. 조금. 조금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진짜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네. 이제 우수거든요. 우수. 우수. 네. 어. 우수. 생각합니다. 지금 정호 씨가 저 누나가 우수경이거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은 순간 당황해요. 정호 씨 그 자주 등장하는 우리 그 뭐라고 해야죠?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게스트 같은 느낌이죠. 너무 자주 언급돼가지고. 네. 저에게 많은 에피소드를 주고 계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밝은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우수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2부로 할까요? 이게 1시간이라 가지고 1, 2부를 나뉘기가 네. 저 그거는 혹시 진행이 되나요, 정원 씨? 어떤 거요? 전에 제가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냐고 네. 그 상인분들 네. 이렇게 광고 네. 이렇게 그 핸드폰에 네. 녹음을 해서 네. 방송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아하. 그 그거. 중간에 네.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요? 중간에 나가면 재밌죠. 근데 정호 씨가 일이 많아지는 거. 그거는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네네. 이왕 할 거라면 네네. 좀 논의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완성도 너무, 있게.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우수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음악을 하나 검색을 했었는데 우리 그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요? 겨울왕국 OST. 겨울왕국 음악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알았죠. 레리꼬지. 네, 레리꼬였는데 레리비 레리비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깜짝 놀랐어요. 레리꼬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네네네.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생까지 다 알고 그 있었죠? 가사를 그 학예제 가면은 전부 이 진짜 노래를 다. 부르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작곡가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며칠 전이 세계 소아암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노래를 그 우리 겨울왕국의 그 음악 감독이었죠.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그 음악을 하나 만들었는데 2월 15일이 세계 소아암의 날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네, 그쵸. 그래서 We Are One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다. 네, 매년 암 진단을 받는 25만 명의 어린이 중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이에 90개국 180여 개 소아암 부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소아암 부모 협회. 그러니까 이거를 CCI라고 하는데요. 소아암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Child for Child 캠페인을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모아 암과 싸우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자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약 한 70만 명 어린이가 참여를 했고요. 네. 겨울왕국의 어린 안나 역을 맡았던 리비 스투벤 라우치
등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가수들도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참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예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 동화가 하나 있어요. 네. 작가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0살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네. 10살 아이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책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한 내용은 정말 짧아요. 정말 짧은데 그 친구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판매 금액을 전부 그 친구에게 네,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순식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버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데 참여를 하는 걸 보면 좀 어때요, 정우 씨? 뭔가 그 부끄러워지죠. 네,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 건가? 네. 네. 걔들부터 분명히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1월 11일 날 소아암 어린이들은 이제 이 곡 코러스 부분 있죠. 네.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초과태가 됐었고요. 2월 15일에 스포티파이라는 그 음악을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아이튠즈가 같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곡이 발표가 됐고요. 곡의 코러스 부분은 웹사이트에 참여한 모든 목소리가 함께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CI의 의장 카르멘 오스틴은 우리는 암과 용감히 싸우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존중을 표하고자 위알 원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예전에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그 소아암 항상 친구들한테 놀러 가곤 했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그때 저는 이제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연장선에 가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네. 몰랐어요. 저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얘는 왜 같이 뛰는데 이렇게 숨가빠하지? 얘는 왜 지금 나랑 같이 놀면 좋겠는데 얘는 왜 지금은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는 이제 소아암 이제 어린이들도 있었고 백혈병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알았던 거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왜소하네요. 그러니까, 네, 왜소하고 그리고 체격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 동생 혹은 또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보다 한참 위에 언니, 오빠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도 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돼서 이제 계속 어린이들한테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이들이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뭐 편지도 주고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제 소아암의 날로 발표가 됐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음악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요. 이제 그러고 나랑 놀던 친구가 이제 거기에 수녀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주 갈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기회가 돼서 수녀님 놀러 갈게요 해서 가면은 제가 항상 친구들도 동원을 시켜서 갔거든요. 좋죠. 너네 가서 일도 하고 같이 놀아줘 이러면서 항상 친구들을 같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학기 말 되면
반 전체 친구를 다 데리고 갔었어요. 오. 제가 왜냐? 다 데리고 가서 네네. 선생님한테 도와줄 게 없겠냐고 그러고 갔었는데,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돼서 가게 되면 친구가 안 보여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그거를 회복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걸리죠 그게. 네네. 그래가지고 문득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먼저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 우리 겨울왕국의 음악 감독의 We Are One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We Are One 들으셨는데요. 아픈 아이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죠. 이제 곧 삼촌이 될 거잖아요, 영호 씨. 아이고, 네, 그렇죠. 네, 좀 그래서 있으면 네. 그 아마 어떤 마음인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수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네. 우수는 그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이제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곧 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구리들이 이제 일어나듯이 우리 아픈 애들도 빨리빨리 그 노래 가사처럼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스트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힘내가지고.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춘 일기일 15일 이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이 되고요. 태양의 환경이 330도 위치에 있을 때 올 때를 바로 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절상 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봄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래서 계절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 그래서 따뜻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정말 이틀 전만 해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조상님들 신기해요.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속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 뒤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 뒤에 뒤에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얼음같이. 얼음이 이제 녹는다. 서서히 녹는다. 네네. 그런 뜻이군요. 저보다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그죠? 맞아요.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서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길 이후에 15일씩 세분해서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요. 그리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요. 철새들이 날아가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일은 초목에 싹이 튼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앞뒤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려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를 마련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원래 추운 지방에 새인 기러기는 봄 기운을 피해서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해져서 마지막 5일간은, 즉 말 후에는 풀과 나무가 싹이 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수달은 한창 바쁠 때겠네요. 네,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새들은 네네. 도망갈 시기죠. 지금 이제 이동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우수가 되면 봄 기운이 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풀과 나무가 깨어나는 모습이 엿보이고요. 이때도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근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 조금 따뜻해졌다고 옷을 얇게 입으시면은 지금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벌써 한번 지나쳤잖아요. 저는 병원을 자주 가진 않아요. 네. 그 왜 보험 그거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렇게 도장도 잘 안 찍히고 그러니까 병원을 잘 안 가는 타입인데 1년에 많으면 2번, 음. 한 번 정도 이게 왜 심하게 아픈 거 있잖아요. 네네. 정말 이 회복이 될까? 뭐 내가 이러다가 한 10년 늙지 네. 뭐 이 정도로 심하게 한 번 딱 아프고 나면은 소소하게 이렇게 깨알같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엔 괜찮다. 한순간에 훅.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 늙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피폐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로 서울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학교 때문에 서울을 차로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저것이 제가 새벽에도 그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오곤 했었어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 젊었을 때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쉬어줘야 되더라고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주유할 때 기름을 언제 넣으시나요? 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네. 제가 생활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정말 그 앵꼬가 혹시 네. 그 표준어인가요? 정우 씨? 앵꼬가 표준어 일본어죠? 아니죠, 그렇죠? 네네. 앵꼬가 그 왜 불 들어올 때까지 제가 주유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울산에 방송하러 오는 길에 차가 기름이 없어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멈추지 않을까. 네. 너무 근데 정말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이 이게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달리다가 순간 멈춰버리면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뭐 지혜는 아니지만 미리 넣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가쪽으로 차를 네. 그 3차선인가요? 네. 3차선으로 차를 옮겼어요. 혹시 언제 설지 몰라서 그쪽으로 달리다가 쓸 때쯤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달리다가 이제 얼른 그 휴게소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싼 곳 있으면 바로바로 넣는 게 좋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그 우수인데요. 네. 날씨 따뜻해졌지만 아직은 저녁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환절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기운을 느낄 만한 곡으로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윗박스의 라이브 이즈 쿨 들으셨고요. 그리고 페럴 윌리엄즈의 해피 들으셨습니다. 오늘 날씨에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네네. 기분으로 업되는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마침 정호 씨가 네. 그 팝송 몇 안 되는 네.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서 정말 몇 안 되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딱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그럼 굉장히 기분 좋죠. 네네. 리즈키 음악은 요새 잘 듣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저도 그 가사를 그 번역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네. 현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확한 그 번역을 하려면. 네네. 근데 그 정우 씨가
그거를 그 번역기에다가 돌려볼 거라고는 솔직히 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가사를 정말 힘들게 겨우 이제 며칠 동안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이제 그게 인도네시아어니까 번역기를 돌렸더니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말도 안 나게, 말도 안 되게. 그럼요. 아, 근데 그 혹시 그 뭐 발렌타인데이 때 써먹을 용도였나요? 아, 그거요? 어. 아니요, 그냥 네, 그냥 네, 궁금해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노래인지. 진짜? 아, 나는 여자친구 그때 이제 발렌타인 전에 네. 그 음악을 들려드렸잖아요. 완전한 사랑 네네네. 그래가지고 들렸는데 뭔가 이벤트를 할 요량으로 정호 씨가 한 게 아닐까. 이벤트 다 부질없어요. 네. 참 이벤트를 지금까지 살면서 걔한테 한 2개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해요. 잘. 근데 정말 특별한 그런 거 아니거나 아니면 안 해요. 남성분들이 이제 날이 이렇게 이제 경칩이 되고 네. 날이 이제 이렇게 포근해지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인들 간에 그 지금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발렌타인데이도 2월 14일이 굉장히 참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시기가 딱 들어요. 잘 맞았어요. 근데 이게 과하면 안 돼요. 뭐든. 맞아요. 뭐든 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께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성분들이 지나친 어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여성분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네. 굉장히 그 영리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적당히 해야 돼요.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한창 이제 날 좋아지면서 네네. 뭐 이런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계실 수도 네. 있는데요. 혹시 뭐 혹은 청혼 같은 거. 아, 그렇죠. 지금이 적기죠. 왜냐하면 네네. 3월에 결혼식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3월 아니면 저쪽 가을. 그렇죠. 이렇게 봄이 되면 정말 그 청첩장 많이 날아오거든요. 엄청 많이 오죠. 그럼 이제 지금쯤 다들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정호 씨도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쯤 슬슬 준비를 하셔서 네, 갑자기 머리가 프로포즈를 아파오네요. 해야. 네네. 그리고 저랑 상의를 꼭 하세요. 제가 제 지인의 프로포즈를 상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네네네네. 정호 씨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네네네. 제가 오늘 우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수 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 옛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생활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농사일 한 발 앞당겨서 장을 담가야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장 담그는 일은 시골 살림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엄청 중요하죠. 그럼요. 그게 그 어머니들 장 담그시고 나면 굉장히 든든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정말 솔직히 간장 하나만 있어도 밥 먹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음. 간장에 밥 끝. 아, 그래요? 그럼 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참기름은- 말아 먹거나 그러지 않고 네. 말아 먹지는 않고. 깜짝 놀랐네. 네, 그냥 이제 저는 조금씩 해가지고. 간장에 그 참기름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계란 하나만 있어도 아우, 너무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죠. 아. 그리고 지금 입맛이 제가 어제 식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거 갔다 오느라고요. 네. 이야. 그 정말 공복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서울의 네. 일만 보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보통 그냥 휴게소에서 밥 한번 먹을 건도 한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먹지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야, 지금 공복인 상태라 아, 네네네. 지금 뭐든 맛있게 보입니다. 네. 지금. 근데 그 간장에 네. 혹시 버터랑 넣어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버터? 버터, 상상이 그러니까 안 가는데? 따끈따끈한 밥 있죠. 네. 버터가 녹을 수 있는 네네네. 갓 지은 쌀밥에 버터를 조금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간장을 넣고 비벼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담백한 맛은 날 것 같긴 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정호 씨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죠. 어. 네. 장리하게 하다가 또 네. 정말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진짜 필요한
웬만한 정말 요리에 그런 다 것 들어가잖아요.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그리고 정원 씨, 내가 지금 갑자기 좀 웃음이 나서 네. 우리 정원 씨가 네. 뭐지? 비행기 너무 타고 싶다 아. 그랬잖아요. 그 잠깐 이야기를 하면 네. 그 해외 여행 가면 네. 모 항공사에서 나오는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비빔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선택 사항이거든요. 네. 정원 씨 미리 팁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을 건지 네네. 닭고기를 먹을 건지 네네. 뭐 돼지고기든 쇠고기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네.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볶음 고추장이 있어요, 정호 씨.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 팔기도 해요. 거기 면세점에 가면 그 고추장만 팔아요.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신 분들은 그 고추장을 따로 꼭 챙기세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몰랐어요. 이렇게 만약 식사 시간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뭐 메모를 하나 그거는 이제 메모를 붙여 놓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제 불러달라고 네. 이야기 붙여 놓는데 잠에서 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식사를 할 시간이 없으면 그 승무원 분께서 고추장은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드시라고 고추장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오 착하다. 그러니까 네. 고추장에다가 또 일단 잠을 자면 안 되겠네요. 이거 잠자면 안 돼요. 일단 먹고 고추장 하나 더 챙기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고추장에 고추장만 하나만 있어도 또 밥 비벼 진짜 먹을 수 있잖아요. 쓱쓱 밥에다 비벼가지고. 그럼요. 이게 봄나물 있으면 그 비빔밥이거든요. 아우 미치겠다 이거 진짜. 어우, 지금 식사도 네. 못하고 재방송을 도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비빔밥 혹시 협찬 받으니까 비빔밥 하나. 미치겠다 진짜 이거. 비빔밥 생각납니다. 아. 저도 지금 공복인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이제 시골 살림에 매우 중요한 그 어머니들의 그 왜 김장 담그듯이 네네네. 꼭 필요한 건데요. 이웃과 장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쌀 있고 장 있으면 들에서 푸성기 뜯어 먹고도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실감나지 않아요? 가능하죠. 아니 푸성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쌀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맘때는 이렇듯이 장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물만 이렇게 비빔밥 먹는 것보다 그 장맛이잖아요. 진짜. 장맛이잖아요. 그치요? 네. 그래서 장은 음력 정월장을 최고로 친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음력 정월에 장을 담그면 40일 뒤인 4월 청명과 고구 사이에 작물과 된장을 가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된장이 발효하기 좋은 날씨가 돼서 된장이 맛있게 잘 익는데요. 파리도 적고 햇살은 봄 햇살이라 좋고 거기에 견주면 고추장은 언제라도 담글 수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장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농사에서 중요한 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씨앗을 보면 그러니까 씨앗을 고르는 시기라고도 해요. 이 시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받아놓은 씨앗들을 모두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는 것은 미리 챙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네요. 뭔가 1년 시작하는데 농사 중에서 준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네네네. 거죠.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뭐 것 같아요. 장도 장 잠궈 놓으면 진짜 몇 년을 먹잖아요. 1년을 먹잖아요. 네네. 뭐 제가 얼마 전에 15년 된 관장을 받았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씨앗을 봄 농사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장을 담그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우수가 그 옛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하는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우수를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로 봤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 경첩이 되며 땅에서 벌레가 나타나고 자라는 풀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에 불을
놓지 말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 혹시 자주 가봤어요? 어우, 정호 씨? 가끔 가죠. 1년에 한두 번. 음, 가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을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볕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서 네네네, 맞아요, 막 맞아요. 불을 피우는 걸 네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진짜 봄에 불을 피우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봄에 불을 왜 피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게 지금 막 이제 땅에서 벌레가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풀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벌레들이기 때문에 밭에 불을 놓지 말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네네. 이로운 벌레들인 거죠. 네. 음, 그러고 보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봄에 불 놓은 걸 못 봤네요, 제가. 그쵸. 네. 근데 가을에 이제 다 수확하고 나면은 그 불을 지폈던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우수를 시작으로 농사를 지을 밭을 가꾸는데 이렇게 잘간꽃 밭을 기반으로 1년 농사를 지으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농경 사회 시절에서는 우수가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농촌에서는 봄을 맞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도 좀 있으면 다음 주인가요? 정월대보름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음. 네, 정월대보름 행사가 혹시 있나요?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아, 그래요? 네. 뭐, 그 노래자랑도 하고. 노래자랑 네, 그리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사인분들은 이제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은 그날 당일에 이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뭐 초대 가수 전처럼 네. 그런 우리 그런 가수들도 혹시 가수 있나요? 같은 경우에는 베일에 네. 쌓여 있습니다. 누가 올지 베일에 몰라요.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궁금해서라도 네.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저희가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수들이 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노래 자랑이죠. 네네. 노래 자랑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꽉 찼나요, 지금? 아직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정호 씨한테 고객 편의 시설 오셔서 네네. 그 노래 자랑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상품이 이런 게 어, 있나요? 상금이 있죠. 상금이 얼마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인지는 역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네. 베일에 쌓여 있고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건 또 있나요? 그 자격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있죠. 이제 노래 잘하면 당연히. 아니요, 그러니까 본선에 네. 올라가기 위해서 네네. 뭔가 거쳐야 되는 평가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팔다리 잘 달려 있고. 참여만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냥 사지만 멀쩡하면 네네 목소리만 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나 정말 노래 자신 있다. 네. 나 상금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 그리고 주셔서 인기상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인기상은 노래를 잘하신다기보다 끼가 많으시거나 아우, 춤을 잘 추시면 인기상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의 100%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인기상도 상금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상이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정월 대보름 행사 때문에 굉장히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를 시작으로 해서 봄나들이 할 만한 곳도 이제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나들이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 가득 웃음 가득 여기는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현의 음악 카페입니다.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 강수현의 음악 카페는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야음 상가시장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란에 사연이 있으시거나 저희 정호 씨가 메인 DJ 정호 씨가 굉장히 상담을 잘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든지 그러면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우리 정호 씨가 아마 잘 소개를 하고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 가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네, 제가 하는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같이 공감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라서 왠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수의 그 말뜻은 이제 봄이 경첩이 오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왠지 이게 가을에 어울릴 것만 같은. 저도 이 우수만 하면 약간 추수나끔 느낌 나서. 그쵸. 약간 이렇게 우수에 빠져 있다 뭐 네네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수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달력에 잘못 적힌 건 줄 알았어요. 우수에 젖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봄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쟤네들이 왜 우수를 우수 이상하실 수 우수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신나는 곡들과 함께 우수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혈병 그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내일 금요일은 이제 월요일이 정월 대보름이라서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좋죠. 혹시 정호 씨가 뭔가를 준비를 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네. 이제 금요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 왠지 오늘 방송하고 제가 마지막 멘트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네. 인사를 할 뻔했어요.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둡긴 한데 굉장히 날이 청명하고 맑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음시장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저는 강수연이었습니다.